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전자회로 이번 구문 어제 시험 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회로가 평상시 전자회로보다는 진짜 참 수월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면서 전자회로를 작년, 재작년 그 문제를 보신 분들은 이 정도면 만점 받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직 학생들이야 전자공학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겠지만, 전자직 하는 사람들은 좀 전에 했던 전자공학도 점수를 잘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전자회로도 아마 고득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면 됐으면. 그래서 아까 75점에서 제가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건 통신직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점수고요. 전자직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자공학은 그래도 90점 가까이는 금방은 이제 88에서 92 사이죠. 그죠? 그 정도는 받아줘야 내가 공부를 좀 했구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자회로는 너무 수월하게 나온 형태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다음 연산정폭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출력 전압 VO로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우리 엄청 두꺼운 책에서도 한 두 문제 있었던데, 신호가 뭐요? 입력을 뭐 해가지고요? 하나는 미분했고, 그리고 그 애를 적분했는데 시정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걸 VA라고 하면, VA는 뭐가 되고요? VA는 마이너스 RC의 DT분의 DVI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는요. 이건 마이너스 RC분의 1의 인테그랄 VA의 DT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RC분의 1의 인테그랄 V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RC의 DT분의 DVI의 DT 뭐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RC 없어지고, 이거 DI죠, DVI죠. 그죠? DVI는 그냥 VI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고 적분하면 안 한 것 같다. 뭐 이런 관점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두꺼운 책에서는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 책에서는 요약해서 했던 그 책에서는 없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죠? N형으로 도핑된 반도체에 금, 은, 백금, 몰리브덴과 같은 금속을 결합하여 만든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 구조.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MES, 메탈 세미컨덕터, 그죠? 메탈 세미컨덕터 구조의 다이오드고, 이 다이오드를 우리는 쇼트키 다이오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실제 펄스 신호에 사용되는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이게 한번 나와줘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좀 웃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건 학생들이 열심히 듣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를 풀면서 좀 고마웠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문제를 좀 내줬으면 좋았는데, 이제 처음 나왔죠. 그죠? 그래서 펄스입니다. 그래서 펄스가, 우리는 펄스 폭은 그냥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데, 이 이상적인 구형파에서는 펄스 폭은 그냥 요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못 올라가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되다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라는 이런 그림을 많이 썼고, 그죠? 그럼 이때 10%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이건 지연 시간. 10%에서 90%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상승 시간. 그리고 지연 시간과 상승 시간을 합쳐서 턴온 시간, 그죠? 그래서 턴온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값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오버슈트. 이거 최하값보다 더 떨어지는 이 크기를 언더슈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링이, 그 다음에 출력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약간 떨어지는 이 간격을 세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강 시간, 하강의 지연 시간, 하강 시간, 하강의 지연 시간, 10% 떨어질 때까지 시간은 하강 지연 시간.
90에서 10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강 시간. 그리고 이제 펄스 폭은요. 펄스 폭은 이게 5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펄스 폭. 이런 형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왜요? 제일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거기 수업에서 많이 등장했던 게 상승 시간이었고, 상승 시간은 10에서 90%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2.2RC,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려놓으니까 그냥 누구나 다 맞췄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건 신경을 써서 보겠죠. 그죠? 펄스 폭이란 펄스 파형이 상승 및 하강 진폭의 50%, 상승에서도 50%, 하강에서도 50% 사이의 간격을 펄스 폭이다. 상승 시간이란 펄스 진폭이 10%에서 90%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고, 그죠? 세거는 펄스의 파형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게 경사의 귤기, 이 경사의 귤기라는 것보다는 이게 떨어진 정도의 크기, 뭐 제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정도의 크기, 이건데 이게 말이 좀 불편하죠, 그렇죠? 오버슈트는 상승 파형에서 이상적인 펄스파의 진폭보다 높은 부분, 상승파에서 이상적인 펄스파는 이건데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오버슈트다. 답은 2번이죠. 다음 정폭기의 입력 저항 R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맨날 본 겁니다.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R', 눈에 보이는 R'. 그러면 G인은 뭐가 된다고요? R'가 베타 플러스 1배 커져 보이고 RE도 베타 플러스 1배 커져 보인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여기 적을 때는 R'인데 이걸 여기 적을 때는 이건 R파이라고 적었고 이 전체가 R파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어떤 정폭기의 입력 전력이 4mW, 출력 전력이 80W일 때 전력이 더건하니까 입력이 지금 현재 4mW고요. 출력은 80W예요. 그럼 얘가 몇 배 커졌는데 라고 하니까 4mm 곱하기 2 곱하기 10의 4성을 하면 되나요? 이건 80W가 되나요? 동그라미 미리니까 동그라미 3개 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10의 4성이고 이걸 데시벨로 표현하면 3dB에다가 40dB니까 43dB. 뭐 이거 데시벨 환산하는 것은 이론하면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죠. 뭐 로그 2가 얼마인지 3인지 그건 몰라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다음 회로에서 전압 V의 값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전압을 물어봤지만 여기에 노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노드를 세워야지, 그죠? 그래서 V1이라고 하고 V5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V5를 우리는 구할 겁니다. 그럼 V1만 구해지면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에 V1 하니까 V5는 V1의 반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노드를 세우는데 이거 빨리 전원 변환 해가지고 태분한 등가 해가지고 반이죠. 그럼 4.5. 수치는 좀 안 좋지만 이건 고쳐 넣는 게 좋아요. 저항은 1.5. 이렇게 고쳐 놓으면 노드 방에서 세웁시다. 자, 2.5분의 V1 빼기 4.5 더하기 9 더하기 2분의 V1은 제로다. 양변에 5를 곱하면 되나요? 2V1 10을 곱할까요? 그냥 5를 곱합시다. 적어서 놨으니까 2V1 마이너스 9 플러스 45 플러스 2.5 V1은 됩니다. 그러면 4.5 V1 36인가요? 마이너스 36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V1은 2분의 9분의 36 이거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4고 하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럼 V1이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V5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정도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7번요. 다음 그림의 정폭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하니까 베이스 인풋에 에미터 아웃풋이니까 common collect. 입력과 출력 신호 간의 위상 반전이 안 일어나죠. 그죠? 전류 이덕은 베타 플러스 1이죠. 전압 이덕은 약 1이죠. 그죠? 전류 이덕과 전력 이덕은 모두 1보다 작다가 아니라 전류 이덕은 1보다 많이 크죠. 베타 플러스 1로. 입력 임피던스는 크고, 그래서 여기 입력 임피던스는 R2-의 베타 플러스 1, R2의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작죠. 여기서 들여다보면 약 R2- 수준. 그래서 이건 커먼 컬렉트의 입출력 임피던스 그 표를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말씀드렸죠. 특히 전자직을 하는데 그 표도 안 외우고 학교 가려고 마음 먹는 건, 그건 욕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번 전자직은 전자공학 문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쉬웠어요. 문제가 쉬워서 이제 진짜 풀 게 더 없었던, 전자공학보다 더 그냥 편안하게 풀었던 그런 시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 저항은 높고 출력 저항은 낮다. 페루프 전압 이덕은 거의 1이죠. 자, 일반적인 NPN 타입의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를 전압 정폭기로 사용하려 한다. 에미터 베이스 접합과 에미터 컬렉트. 이것도 맨날 했던 겁니다. NPN TR을 가지고요. TR을 가지고 정폭기로 사용하려면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베이스 컬렉트 사이에서는 역방향.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는 순방향, 베이스 컬렉트는 역방향 바이스로 그려야 된다. 어떤 RC 결합 정폭기의 중간 영역에서 20V의 출력 전압의 시료값을 갖는다. 중력에서 사실은 이 출력 전압의 시료값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덕이 이제 이덕 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덕 관점이면 이건 A0가 되는데 출력 Vout 관점이니까 여기에 20V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V의 시료값을 갖는다. 입력 전압이 일정한 시료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 3dB만큼 이덕의 감소에 대한 출력 전압의 시료값으로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여기에 A0가 있을 때 루트 2분의 1 A0가 될 때, 이때 우리는 차단 주파수라고 했고, 이 차단 주파수 간격을 대역폭이라고 했다라는 이런 질문도 아니고, 그냥 A0일 때 20V면 이 차단 주파수가 되는 마이너스 3dB가 되는 이 지점에서의 진폭은 얼마냐? 거기 시료값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이게 20이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20이죠. 그죠? 10루트 2다. 그냥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dB가 되는 것이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맨날 했던 거죠. 그죠?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X를 간수한 것은, 이건 게이트 변환 빨리 해야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얘는 B 더하기 C 해봐.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해봐.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봐다. 답은 진짜 이게 풀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전자공학보다는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풀이에 다 나온다 보니까. 자, 수정 발진기에서 안정된 발진을 유지할 수 있는 발진 주파수 F0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맨날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요즘 이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설명 안 할, 거기 그냥 동영상 보세요 라고 하고 넘기는 그런 파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도 전자직 하는 사람은 봤겠죠? 발진해서 봤는데, 어쨌든 수정 발진기. 이게 Q가 아주 높다. 그리고 수정은 등가이로가 R, L, C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수정편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수정의 등가이로는 이거다. 그리고 등가이로가 이걸 때, 그죠? 이거 L0, C0에 대한 리액턴스를 쓰면
이건 L0, 이건 C0 해가지고 리액턴스를 하면 여기가 공진 특성이 되는 공진 주파수다. 그래서 이 F0, 1이라고 할게. F0를 아는 이거에 대한 직렬 공진. 이 파이 루트 L0 C0분의 1이다. 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 요거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 C1이 있더라. C1의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 이거다. 그럼 이 두 개가 병렬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이 두 개의 합성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주파수가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작을 때는 얘도 C고 얘도 C라서 C 두 개 병렬이니까 그냥 요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직렬 공진 주파수 커지면 이건 L이 되니까 여기가 L이 되고 얘가 C가 되니까 LC 병렬 공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주파수가 이제는 요거하고 요거의 병렬 공진 주파수다. 그래서 이거 FO2라고 하고 이거 FO1이라고 하면요. FO2는 이 파이 루트 L0 CT분의 1이고 얘는 이렇게 돌리니까 CT는 C1 플러스 C2분의 C0분의 C1 C0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게 CT다. 근데 어쨌든 조금 크니까 병렬 공진 특성을 낼 때는 우리는 이런 리액턴스 특성 곡선을 가지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주파수를 이거에 대한 순수한 직렬 공진 주파수라고 했고 이걸 FS라고 여기 잡았고 이 주파수가 FP가 되고 수정이 안정된 발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는 유도성 범위인 이 안에서 발진을 하더라 라고 해서 직렬 공진 주파수보다 크고 병렬 공진 주파수보다 작은 이 범위다. 이거 이론하면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쪽을 뭐 그래도 전자직 하는 사람들은 봤겠죠. 이게 발진도 보고 다 했을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FS보다는 크고 FP보다는 작더라. 아래 연산정폭기를 활용한 다단정폭기에서 RF가 500kg. 그 다음에 R1은 5kg. R2, R3는 50kg. 이때 입력 진압의 시료값이 300 마이크로 암볼트 이런 진압이 들어갔을 때 출력 진압 VO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얘는 비반전정 폭기네 1 더하기 5분의 5배 그래서 이건 101배 정폭을 하는구나. 얘는 반전정 폭기네 마이너스 50분의 5배 하니까 10배 정폭 되는구나. 얘도 반전정 폭기네 마이너스 50분의 하니까 마이너스 10배 정폭 되네. 그럼 출력은 입력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배 곱하기 마이너스 1배 곱하기 101배의 VI다 라고 하니까 100에 1100인가요? 근데 VI가 지금 300인가요? 300 마이크로니까 이게 300 마이크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6개 없어지니까 3.03V 뭐 이런 형식이 나오겠네요. 그죠? 보기도 너무 쉬워요. 그죠? 실수 뭐 조금 해도 답은 낼 수 있는 그게 다른 답이 보기 안 보일 거니까. 자, 맨날 했던 겁니다. 뭐요? 엔더. 답 1번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MOS는 우리 CMOS 게이트 맨날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거죠? 이건 N채널, 이건 P채널 EMOS. 그래서 우리는 CMOS는 위에 건 저항, 아래 건 TR. 해가지고 나트 게이트라고 보면 좋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CMOS 스위치는 상보형을 의미하더라. 이때 CMOS 스위치는 직류전은 DC의 그 VDD 쪽, 여기가 VDD고, 이게 접지 쪽이잖아요. 그죠? 접지인데 VDD 쪽에서 무슨 채널요?
이 P 채널 모스가 돼 있고 접지 쪽하고 연결된 것은 N 채널 모스 FET가 연결된 구조다. 그리고 이 C 모스는 디지털 논리에 의해서 맨날 나트 게이트, 인버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답은 그냥 바로 낼 수 있고요. BJT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컬렉터 전류 정폭률인 이게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입력이 에미트고 출력이 아닌데 입력도 아니고 IE분의 이거죠. IC분의 I인가요? IE분의 IC. 그러니까 알파인데 에미터 컬렉터 전류 정폭률이라는 이런 단어는 잘 안 쓰고 그냥 뭐요? 베이스 접지 전류 정폭률 이런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전류 정폭률 이런 것도 안 쓰고 IB분의 IC는 베타고 이건 에미터 접지 전류 정폭률이라고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렇지만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알파가 0.99다. 그러면 TR에서 맨날 했듯이 알파가 0.99다라고 하면 100개 들어가면 99개 간다. 그럼 이쪽은 1개 간다. 그럼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다. 그래서 99다. 그리고요. 뭐 이건 누구나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죠? 뭐요? 빈 브리지 발진기. 그래서 빈 브리지 발진기고 이건 베타가 3분의 1이고 그죠? 그래서 A는요. 3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R1이 R2보다 2배 이상 커야 되나요? R1이 2R2. R2보다 2배 이상 크면 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보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발진 주파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F는 얼마요? 2파이 루트 R4, R3, C1, C2분의 1이다. 라는 거고, 이때 이거하고 이게 같고, 이거하고 이거 같으면 그냥 2파이 RC분의 1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찍는 문제네요. 그죠? 자, 이것도 이건 전자회로 문제가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이번에 통신직은 모르겠지만, 전자직은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상적인 연산정폭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압 이덕은 무한대다.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출력 임피던스는 0이다. CMRR은 무한대다죠. 그죠? 0이 아니라 무한대다. 아래 회로에서 VI가 5V래요. VO가 지금 이제, VO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VB가 0.7이고요. 베타가 50이고, BJT가 포화 모드일 때, 그래서 이 단어가 없었으면 그냥 답이 0이다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포화가 됐을 때 실제로 여기 걸리는 진압이 0.2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 그래서 포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되죠. 그죠? 딱 보아선 10V에 10kg에 10V니까 1mA. 그럼 동작점. 여기 0.7이겠죠? 그럼 여기는 4.3. 그럼 IB는요? 43kg분의 4.3. 이건 너무 산수가 쉬우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0.1mA. 그럼 IC는 베타의 IB. 그러니까 베타가 50 적혀 있으니까 곱하기 50 하면 5mA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 1mA 밖에 못 내죠. 그럼 포화된 거예요. 그럼 포화가 되면 여기는 단락이 된 형태가 되니까 여기는 1mA가 흐르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단락되면 이 전압은 0인데 지금은 이 포화가 됐을 때 여기 전압이 0.2V 정도가 걸린대요. 그럼 출력은 0.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포화할 때 0.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포화가, 그래도 원래 포화가 되면 한 0.2V는 걸린다고 했죠. 그죠? 실제로. 나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이 그림에서 컬렉트 에미터 전압을 구한 값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산수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요즘은 저는 싫어요. 산수하기가 싫어가지고. 자, 이건 IE하고 IC는 같다라고 적혀 있는 말은 여기에 들어오는 IB 전류는 무시해라. 그죠? 무시해라. 그냥 전압만 가지고 이상적인 계산을 해라. 그 말이고요. 이거 VB 구하면요. 부하수는 안 그려도 되겠죠? 첫 번째, VB를 구한다. R1 더하기 R2, 10 더하기 2.2분의 2.2 곱하기 10이다. 자, 12.2분의 20이네요. 그죠? 이거 산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산수 요즘 하기 싫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얼마요? 계산을 해보니까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 나올 거고, 그럼 이게 0.1이니까, 0.7이니까, 얘는 몇 볼트요? 1.1볼트다. 그러면 1kg에 1.1볼트니까, 얘는 얼마요? 1.1mm. 그럼 여기도 1.1mm가 흐를 거니까, 3.6kg에 1.2니까 3.6, 3.6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요? 693, 3.96. 그럼 여기 1.1. 그러니까 5.06. 그러면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을 합치면 이게 3.96이고 1.1이니까 5.06. 그러면 10볼트에서 5.06 빼니까 4.94. 이렇게 나오더라.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문제는 맨날 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CMOS 논리회로에 대한 논리 게이트의 심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직렬 AB의 바구나. 그죠? 낸드 게이트. 답은 2번인가요? 아래는 NEO 타이머로 구성된 멀티바이블트 회로이다. 이 회로에서 출력 주파수 FR을 구하는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니까 이건 NEO를 이용한 비한정 멀티바이블트 주기 T 구하는 공식이 부재상수 K에 충전될 때는 그냥 충전 시정수 먼저 T충을 구하면 이건 K에 R1 더하기 R2의 C. 그럼 T방. 방전은 요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K에 R2C. 그래서 주기는요. K에 R1 더하기 2R2의 C. 맨날 했던 거고. 근데 보통 K는 LN2. 그래서 0.693을 많이 쓴다. 0.7을 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주파수는요. 0.693 LN2에 R1 더하기 2R2의 C분의 1인데 0.693분의 1이 뭐 1.44 가까이 되겠죠. 그죠? 1.4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요? 2번. 이거 역시 뭐 틀릴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는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맨날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자, 아래 그림은, 자, 이것만 보면 뭐요? 하이패스 필터고, 그죠? 이건 정폭 기능을 가진 2차 능동 필터죠, 그죠? 이덕은 얼마요? 1 플러스 예분의 예. 그래서 이덕이 11배가 되는 11배인 하이패스 필터다. 그때 이 하이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무조건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을 때 오메가 C분의 1 하고 R이 같을 때, 그러면 오메가는 RC분의 1일 때, F는 2파이 RC분의 1일 때, 2파이에 R이 얼마요? 1kg. C는 10의 마이너스 9성. 이거 10의 마이너스 6성인데 올리면 1000 곱하기 10의 3성 하고
2파이분의 1이 0.159니까 159. 약 160kg죠, 그죠? 다음 연산정폭기의 전압이더로 적절한 것은 단위가 볼트 퍼 볼트라서 사실 단위를 안 적어도 되는데, 그죠? 전압이더군. 이건 이 VI가 있을 때 여기는요 10 더하기 5분의 5 하니까 3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게 반전정폭기, 비반전정폭기니까 1 더하기 예분의 예 해가지고 VO는 얼마요? 1 더하기 2분의 10 하니까 5가 돼서 3분의 VI 그러니까 2VI인가요? 그래서 2VI다. 그래서 전압이득은 2배다. 그림의 논리에 의해서 출력 Q의 현재 상태가 QN이다. 그리고 다음 상태가 QN 플러스 1이다. 이때 설명용에 적절한 것 하니까 우리는 요거요. RS 레치 중에서 레치인데 이건 S바 R바. 근데 여기에 낸더 게이트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컬럭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SR이다. 그냥 우리가 하는 RS 플립플롭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안 적어도 되는데, 그죠? 너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영영일 때 이전값이 0이면 0이고 1이면 1이다. 0, 1일 때 이전값이 0이든 1이든 출력은 0이다. 1, 0일 때 이전값이 0이든 1이든 출력은 1이다. 그래서 상태 유지, 리셋, 셋. 근데 1, 1은 검지 상태죠, 그죠? 그래서 검지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플립플롭을 보면 되고요. 클럭이 0이면 이건 다 클럭이 1일 때 동작이고요. 클럭이 0이면 클럭이 0이 되면 이게 00이고 00이니까 S바 알바가 11이니까 그냥 상태 유지만 되지 동작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클럭이 0일 때는 0이고 이거 0이면 둘 다 이거네, 그죠? SR이 0이면 클럭이 1이어도 SR이 0이면 상태 유지인데 클럭이 0이라서 이건 출력 QM 플러스 1은 항상 셋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전 상태를 이전 상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 상태가 아니다. 그죠? 클럭이 1인 상태에서 이게 0이면요. 이때 QM 플러스 1은 셋 상태가 아니라 이전 상태를 유지하죠. 클럭이 1인 상태에서 이건 검지 상태죠. 그죠? QM 플러스 1은 부정 또는 검지 상태다. 클럭이 1일 때 셋 상태죠. 1, 0이니까 셋이니까 리셋이 아니라 셋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이다. 그죠? 이건 역시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X가 A바 B 플러스 A바 B, B의 바, C의 바, A, B, C의 바, A, B의 바, C의 바를 간략하게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니까 이건 사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서 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A, C의 바가 공통이고 B 플러스 B의 바 그래서 그냥 A, C의 바만 나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묶어내면요. A 바 묶어내면 B 플러스 B의 바, C의 바인데 이거 풀면 B 플러스 B의 바, B 플러스 C의 바 해가지고 이건 1이니까 얘는 A 바 B 플러스 C의 바니까 얘는 A 바 B 플러스 A 바 C의 바 플러스 이거 A, C의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C의 바 묶어내면 A 바 B 플러스 C의 바에 A 바 플러스 A 해가지고 이거 1이네 이거죠? 그래서 이건 C의 바 플러스 A 바 B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시험장이라면 전 이렇게도 쓸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도 적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항이 많으니까
A, B, C. A바 B, A바에 B. 그 다음에 A바에 B에바에 C에바. 그 다음에 A, B에바에 B, C에바. 그 다음에 A, B에바, C에바.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면 이건 C에바. 이거 하면 이건 A바 B.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자,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서 전자회로를 25문제를 풀었는데요. 전자공학 푼 것보다 더 빨리 풀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평상시에 나왔던 전자회로보다 진짜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전자회로 파트에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전자회로는 거의 만점 받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실수할 내용이 거의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 11번 같은 수정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전자적이니까 당연히 봤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틀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그래서 이 전자공학은 오히려 점수가 말로써 된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못 받아줘가지고 점수를 고득점을 해야 한 사람이 한 90점, 88에서 192점,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고득점이 됐다라고 하겠지만, 이 전자직에서 전자회로는 아마 고득점 한 사람들은 거의 만점일 거예요. 한 문제 정도 틀릴 정도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공부가 좀 안 된 사람들은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틀 문제도 좀 있고 실수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점수가 좀 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쉽게 점수를 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손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은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공부를 점수가 잘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면접 준비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그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쉬고, 좀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다른 평상시에 못했던 것도 좀 하시면서 차분하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